평생 써먹는 대화 기술. 얼마 전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팀원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사실 말 한마디로 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써먹는 대화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대화는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대화 기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을 끝마칠 때까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다 표현했다고 느끼고 우리에게 더 열릴 수 있죠. 둘째, 동일한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대화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이 새로운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일관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말에 신뢰를 더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을 줄여주고 보다 책임감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며 말하면 우리의 말에 진정성이 더해지고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대화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긴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간에 말을 끊으면 그만큼 관계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한 강사님이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였는데 진짜 눈 뜨게 해준 이야기라 너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우선 말이죠.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이런 말을 했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상대방도 편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대화가 더 깊어진다고 해요. 일본의 차 문화에서는 말보다 침묵을 중요시해요. 이 침묵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철학자 빠삐아스는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듣는 게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요즘 회사에서도 리더들이 팀원들의 의견을 잘 듣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고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요. 결국 이 모든 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소통의 기술이에요. 이런 걸 잘 실천하면 우리 삶에서도 더 많은 이해와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강사님이 대화 기술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특히 한 번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먼저, 대화할 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사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상대방도 흥미를 잃기 쉬워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이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대화를 통해 배움을 강조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봤죠. 대신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더 깊은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회사에서도 이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정보를 반복하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대화에서 한 번 말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 건 단순히 말을 절약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는 대화를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추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대화할 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대화가 더 유익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프로젝트 첫 회의 때 팀 리더가 일관성 있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소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는 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일관성 있게 말한다는 건 상대방이 우리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관된 대화는 안정감을 주고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게 해줘서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사마치라고 해요. 이러한 집중력은 대화에서도 중요해요. 일관성 있게 마음을 모아 말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 같은 현대 조직에서도 이런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팀원들이 그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팀 전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결국엔 프로젝트나 업무의 성과도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가 대화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에요. 일관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존중하고 신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히 대화가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여 말한 것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참여한 회의에서 좀 긴장된 상황이 있었어요. 한 팀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한 팀원이 성급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단번에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말 한마디가 갖는 파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말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 오래 기억하고 감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화를 더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각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의 결과를 고려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 원칙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업의 리더들이 중요한 결정을 공유할 때 신중하게 말해야 해요. 그들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중함을 기해야 사업의 건강과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과정이에요. 이 습관을 들이면 더 책임감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다음번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한 번의 생각이 어떻게 대화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대화가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면 더 진정성 있고 명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멘토님이 저에게 주신 조언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눈을 보고 말하면 메시지가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로 실천해보니 상대방과 훨씬 더 긴밀한 소통이 가능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먼저,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죠. 심리학에서는 눈맞춤이 상대방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대화의 집중도를 높인다고 해요. 이런 눈맞춤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게 하며 상대방에게도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진실된 소통을 이끈다고 믿었죠. 그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회의를 할 때 팀원들의 눈을 직접 보며 소통하면 그 말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고 팀원들도 메시지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런 행동은 팀 내에서 서로 신뢰를 쌓고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진정성 있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점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다녔던 작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 기술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보고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런 기술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일상 속 관계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인데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다 표현했다고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한 번 말한 내용을 또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실천하면 대화가 더 진행될 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도 새로운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소통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믿게 되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 관계도 훨씬 더 깊어진답니다. 네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가 후회할 말을 줄여주고 더 책임감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눈을 보면서 말하면
그 말이 더 진실되고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진정성은 어떤 대화에서든 꼭 필요한 요소죠. 이 모든 대화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말할 때 우리의 세상은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화 기술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분명 관계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평생 써먹는 대화 기술. 얼마 전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팀원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사실 말 한마디로 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써먹는 대화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대화는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대화 기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을 끝마칠 때까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다 표현했다고 느끼고 우리에게 더 열릴 수 있죠. 둘째, 동일한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대화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이 새로운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일관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말에 신뢰를 더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을 줄여주고 보다 책임감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며 말하면 우리의 말에 진정성이 더해지고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대화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긴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간에 말을 끊으면 그만큼 관계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한 강사님이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였는데 진짜 눈 뜨게 해준 이야기라 너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우선 말이죠.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이런 말을 했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상대방도 편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대화가 더 깊어진다고 해요. 일본의 차 문화에서는 말보다 침묵을 중요시해요. 이 침묵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철학자 빠삐아스는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듣는 게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요즘 회사에서도 리더들이 팀원들의 의견을 잘 듣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고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요. 결국 이 모든 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소통의 기술이에요. 이런 걸 잘 실천하면 우리 삶에서도 더 많은 이해와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강사님이 대화 기술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특히 한 번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먼저, 대화할 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사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상대방도 흥미를 잃기 쉬워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이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대화를 통해 배움을 강조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봤죠. 대신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더 깊은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회사에서도 이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정보를 반복하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대화에서 한 번 말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 건 단순히 말을 절약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는 대화를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추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대화할 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대화가 더 유익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프로젝트 첫 회의 때 팀 리더가 일관성 있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소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는 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일관성 있게 말한다는 건 상대방이 우리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관된 대화는 안정감을 주고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게 해줘서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사마치라고 해요. 이러한 집중력은 대화에서도 중요해요. 일관성 있게 마음을 모아 말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 같은 현대 조직에서도 이런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팀원들이 그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팀 전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결국엔 프로젝트나 업무의 성과도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가 대화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에요. 일관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존중하고 신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히 대화가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여 말한 것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참여한 회의에서 좀 긴장된 상황이 있었어요. 한 팀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한 팀원이 성급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단번에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말 한마디가 갖는 파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말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 오래 기억하고 감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화를 더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각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의 결과를 고려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 원칙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업의 리더들이 중요한 결정을 공유할 때 신중하게 말해야 해요. 그들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중함을 기해야 사업의 건강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과정이에요. 이 습관을 들이면 더 책임감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다음번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한 번의 생각이 어떻게 대화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대화가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면 더 진정성 있고 명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멘토님이 저에게 주신 조언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눈을 보고 말하면 메시지가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로 실천해보니 상대방과 훨씬 더 긴밀한 소통이 가능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먼저,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죠. 심리학에서는 눈맞춤이 상대방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대화의 집중도를 높인다고 해요. 이런 눈맞춤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게 하며 상대방에게도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진실된 소통을 이끈다고 믿었죠. 그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회의를 할 때 팀원들의 눈을 직접 보며 소통하면 그 말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고 팀원들도 메시지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런 행동은 팀 내에서 서로 신뢰를 쌓고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진정성 있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점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다녔던 작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 기술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보고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런 기술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일상 속 관계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인데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다 표현했다고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한 번 말한 내용을 또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실천하면 대화가 더 진행될 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도 새로운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소통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믿게 되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 관계도 훨씬 더 깊어진답니다. 네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가 후회할 말을 줄여주고 더 책임감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눈을 보면서 말하면 그 말이 더 진실되고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진정성은 어떤 대화에서든 꼭 필요한 요소죠. 이 모든 대화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말할 때 우리의 세상은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화 기술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분명 관계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평생 써먹는 대화 기술. 얼마 전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팀원들과 제대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사실 말 한마디로 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써먹는 대화 기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대화 기술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어요. 대화는 그냥 말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대화 기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을 끝마칠 때까지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다 표현했다고 느끼고 우리에게 더 열릴 수 있죠. 둘째, 동일한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대화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이 새로운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일관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말에 신뢰를 더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넷째,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말을 줄여주고 보다 책임감 있는 대화를 이끌어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며 말하면 우리의 말에 진정성이 더해지고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대화 기술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긴 대화를 통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중간에 말을 끊으면 그만큼 관계에도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한 강사님이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였는데 진짜 눈 뜨게 해준 이야기라 너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어요. 우선 말이죠.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도 이런 말을 했대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라고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상대방도 편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대화가 더 깊어진다고 해요. 일본의 차 문화에서는 말보다 침묵을 중요시해요. 이 침묵은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철학자 빠삐아스는 상대방의 말을 세심하게 듣는 게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서로 더 가까워지고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요즘 회사에서도 리더들이 팀원들의 의견을 잘 듣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 목소리가 들린다고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니까요. 결국 이 모든 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건 그냥 예의가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소통의 기술이에요. 이런 걸 잘 실천하면 우리 삶에서도 더 많은 이해와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강사님이 대화 기술에 대해 말씀하시던데 특히 한 번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일상에서 어떻게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먼저, 대화할 때 중요한 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고려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사실 대화가 지루해지고 상대방도 흥미를 잃기 쉬워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상대방이 제공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는 대화를 통해 배움을 강조했는데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봤죠. 대신 새로운 주제나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더 깊은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회사에서도 이런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정보를 반복하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정보를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대화에서 한 번 말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는 건 단순히 말을 절약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는 대화를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결을 추구할 수 있어요. 다음에 대화할 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대화가 더 유익하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세 번째로 말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프로젝트 첫 회의 때 팀 리더가 일관성 있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던 게 생각나네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소통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일관성 있는 대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일관성 있게 말한다는 건 상대방이 우리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말로는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일관된 대화는 안정감을 주고 상대방이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게 해줘서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동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사마치라고 해요. 이러한 집중력은 대화에서도 중요해요. 일관성 있게 마음을 모아 말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직장 같은 현대 조직에서도 이런 일관성이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면 팀원들이 그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따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팀 전체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결국엔 프로젝트나 업무의 성과도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가 대화할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상대방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에요. 일관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존중하고 신뢰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히 대화가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네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여. 말한 것을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참여한 회의에서 좀 긴장된 상황이 있었어요. 한 팀원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한 팀원이 성급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단번에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말 한마디가 갖는 파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말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부정적인 말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보다 오래 기억하고 감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대화를 더 건설적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철학자 플라톤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각 주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는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그 말의 결과를 고려하라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 원칙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업의 리더들이 중요한 결정을 공유할 때 신중하게 말해야 해요. 그들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중함을 기해야 사업의 건강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국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건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는 과정이에요. 이 습관을 들이면 더 책임감 있는 소통을 할 수 있어요. 다음번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한 번의 생각이 어떻게 대화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 대화가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다섯 번째로,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면 더 진정성 있고 명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멘토님이 저에게 주신 조언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눈을 보고 말하면 메시지가 훨씬 더 잘 전달된다는 말씀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로 실천해보니 상대방과 훨씬 더 긴밀한 소통이 가능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먼저,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죠. 심리학에서는 눈맞춤이 상대방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고 대화의 집중도를 높인다고 해요. 이런 눈맞춤은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게 하며 상대방에게도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예전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는 것이 진실된 소통을 이끈다고 믿었죠. 그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리더가 회의를 할 때 팀원들의 눈을 직접 보며 소통하면 그 말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고 팀원들도 메시지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요. 이런 행동은 팀 내에서 서로 신뢰를 쌓고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더 진정성 있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 점을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다녔던 작업장에서 일하다 보니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 기술에 관해 좀 더 생각해보고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런 기술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의 일상 속 관계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인데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자기 의견을 다 표현했다고 느끼게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되죠. 두 번째는 한 번 말한 내용을 또 반복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걸 실천하면 대화가 더 진행될 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방도 새로운 정보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소통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믿게 되죠. 이런 신뢰가 쌓이면 관계도 훨씬 더 깊어진답니다. 네 번째는 말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한 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가 후회할 말을 줄여주고 더 책임감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눈을 보면서 말하면 그 말이 더 진실되고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이런 진정성은 어떤 대화에서든 꼭 필요한 요소죠. 이 모든 대화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을 담아 말할 때 우리의 세상은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화 기술을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분명 관계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